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빨간 피트의 고백을 제가 대학로에서 선생님 작품을 예. 본 게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네. 낭송 공연인 우리 화가인 천경자 선생에 대한 작품도 하시고 네. 또 소리 소문 없이 연기의 천직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서 더 인터뷰의 기회를 더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 지금 공연 중인 작품 무대 위에서 지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연극계에 걸출한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시는 주호성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 듣겠습니다.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부조리 부부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네. 뭐 어떤 내용이며 1월 9일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주인공이 저기 있는 사진처럼 이제 그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 노년의 남자들, 중년 이상의 나이의 남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요. 어렸을 때에는 뭐 남자다워야 하고 뭐 이런 걸 오히려 강요받으면서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예,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군인 출신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지금의 생각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 요새는 그 부부가 살아가는 모양새가 많이 다르고 또 세상 자체도 옛날의 개념이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많은 부조리를 이렇게 느끼게 된다 하는 얘기를 연극으로 만든 연극을 알과 핵이라고 하는 이 소극장에서 예, 1월 9일까지 그렇게 공연할 예정으로 열심히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연 이전에 네.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에서 41번째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을 또 하셨는데 네. 그런 대단한 상을 받으시고 또 함께 부조리 부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하미 선생님은 네. 연극협회에서 올해를 빛낸 배우 수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수상자가 걸출하게 부조리 한 부부로 맡아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극단 소속의 원 대표의 장성원이라는 분이 네. 이 작품을 사실은 잉태를 하다시피 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극단원이 이제 대체로는 저하고 연극을 계속 같이 해오고 있는 동료들 또 혹은 뭐 제자라고 그러면 조금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연극을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극단원을 실제로는 물론 장성원 대표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뭐 아내의 서랍이라든가 불멸의 연가라든가 숨은 그림 찾기라든가 이런 연극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별하게 올해에는 이 부조리 부부라고 하는 연극을 10월 달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연극을 보시고 평론가 협회에서 이게 뭐 부끄럽게도 저한테 이렇게 이 예술가 올해의 예술가다 하는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거기다가 또 아내 역을 맡았던 우리 정하미 배우가 또 같은 작품으로 여성연극협회에서 올빛상이라고 올해를 빛난 배우에게 주는 상을 그렇게 받게 되고 그게 상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상을 받은 기념으로 그럼 우리가 공연을 한번 더 해보자 해서 그래서 앵콜이라는 네 12월 24일부터 이제 앵콜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유, 그때 10월 달에 할 때는 그런 대로 이제 뭐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뭐 등등 해서 조금 관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엄중해지고 또 연말이고 또 사실은 세상이 막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으면 그렇죠. 연극은 좀 손님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수 연극이야 언제나 뭐 세상에 막 뉴스거리가 이렇게 많을 때는 관심이 좀 적어지게 마련인 건데 지금은 뭐 연말인데다가 무슨 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막 뉴스를 막 만들고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들이 많이 가고 또 저녁에는 그 9시 이후에 뭐 어디 차 마실 곳도 없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극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위축이 돼서 객석이 조금 썰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연극은 우리가 지켜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한 명의 관객이 오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연극을 꾸미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열심히 연극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태도를 우리 주호성 배우는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좀 연세가 꽤 드신 KBS부터 시작해서 영화 감독,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하셨던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우실에 계시는 성우 출신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성우에서 개런티를 이렇게 받아갈 때 제일 많이 받아가는 분으로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 주호성 씨는 말이야 목소리를 천의 목소리로 변조를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성우들이 못 해내는 목소리를 다 혼자서 해서 이 역할 저 역할 여러 사람 역할을 파우치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 매월 그 급여 봉투가 두툼했다고 하시는데 예, 뭐 예전에 그 가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이야기 책을 읽는 낭독 같은 것도 하고 외화 더빙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방송에서 이렇게 그 노역으로 이렇게 낭독하는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기 약수터 가면서 연속 낭독을 들으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아마 한 40대 때에도 제가 한 70대쯤 된 줄 아시는 그런 어른들도 네. 많이 계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도 하고 영화는 이제 목소리로는 이렇게 녹음하는 일만 했는데 뭐 친한 감독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출연도 하고 네. 이런 걸 부지런히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 또 연예인이 하나 나오는 바람에 예, 그 뒷바라지 일과 또 그 다음에 제가 제 몸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좀 취미를 가져서 그 후배들을 이렇게 연기 공부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한 20여 년 전부터는 연기를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좀 덜 하고 연출하거나 혹은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실에 앉아있던 친구들 중에 상당히 지금 이름을 빛내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 그런 중에 또 딸 아이도 그 교실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의 학생이었던 네. 어떤 그러니까 아까 자 이렇게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한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중에는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 것이 며칠 전 이 무대에서 유인촌 선생의 아드님이신 남윤호 배우가 올해 연극상 박정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네네. 우리 남윤호 배우는 이제 첫 번째 상이라고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나라 양은 아버지가 아닌 일반인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활동이나 또 성실히 활동해서 그 번 돈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돕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을 코치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라가 연기를 생각하고, 오디션을 다니고 그런 거를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수도 없는 오디션과, 이런 걸 가서 떨어지고, 또 뭐 어떡하다가 붙었는데 회사가 망하고, 또 어떡하다 1등으로 붙었는데 또 뭐 상대역 배우가 끌고 온 사람한테 밀리고,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울게 되는데, 그거를 옆에서 어떻게 도울 방법도 없고, 참 걱정스러운 5년을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럴 때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거나 또 같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혹시 이름을 얻게 되면 우리는 좋은 일부터 하자 하는 얘기를 집에서 엄마나 또 이렇게 식구들, 그러니까 식구라고 그래봐야 저희는 뭐 친척도 없고 또 저도 3대 독자에다가 또 부모님 또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었고 제 처되는 사람도 피난 내려온 입장이어서 실제로는 친척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아내하고 아들, 딸, 저 이렇게가 그냥 저희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앉아서 늘 예배 보거나 그럴 때의 약속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를 하자. 이런 약속을 집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참 울고 다니던 때에 이제 좀 제발 어떻게 어디 가서 붙어서 꽤 알려지는 자리에 좀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약속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런 게 나라 본인의 생각에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엄마도 역시 뭐 주변의 어떤 그런 거를 돌아보는 거에 많이 찬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무슨 팝콘 튀기듯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뽕 하고 터져서 이름을 드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것을 그냥 묵묵히 실행을 했던 거고 또 그런 데에는 팬클럽에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열성적으로 도와주었고 저희가 모금 운동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런 데에 팬클럽에서 흔쾌하게 꽤 동조를 해주시고 이런 덕분에 저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마침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저희가 연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됐고 중국에 가서도 역시 중국은 NGO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중화자선총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자선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그런 활동들을 좀 했지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중국의 그 속담이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장미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내 손에 장미 향이 남았더라 이런 좋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같이 식구들 예배 보는데도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는 더 이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자. 원래 말씀에는 왼손이 모르게 하자인데 알게 하자. 왜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처음에 저희 활동에서 만약에 제가 세상에 영향 끼친 일이 저희 집에서 있다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솔직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쾌척하는 돈의 크기가 사실은 커져 버렸습니다. 모두. 단위가. 예, 단위가. 예. 그래서 이것도 좋은 영향, 알게 하는 일에 좋은 영향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우 장아무개가 뭐 그런 일을 한데 뭐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왼손이 좀 모르게 그렇게 하자. 이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언론에 뭘 했다 이런 일을 좀 안 내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좋은 일을 해도 뭐 네티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도 뭐 네가 천사냐, 너 무슨 정치의 뜻 있냐, 뭐 별 오해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를 이제는 좀 떠버리지 않고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나라 양 얘기도 나왔고 조호성 선생의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대학로에서 조 선생님이 하는 공연, 그 다음 TV 채널에서 장나라 양이 하는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 부녀가 그냥 평범하게,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평범하게 연기하고 평범하게 남 돕고 또 평범하게 작품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장면만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만, 조호성 선생이 우리말로 연극 연습을 1인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다른 배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성어조가 있는 분명한 중국어 딕션으로 중국어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인 극장에서 그 공연을 혼자서 원맨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장나라 양도 부천영화제 쪽에서 한번 온 것을 봤는데, 일반 배우들이 하는 그런 사진 찍고 만나고 가는 뭐 이런 정도를 지나서 일일이 거기에 식당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예의를 차리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딸은 아버지의 지인들을 비롯한 모든 팬들을, 아버지도 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본받아야 될 이 가족 간의 연예인들이 요즘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분한 말씀이시지요. 자, 중국의 어려웠죠. 중국어로 빨간 피트를 소개하기가. 예, 그거를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할 때에는 말의 뜻을 잘 모르고, 제가 중국어를 애초부터 한 게 아니고 장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연예 활동을 기획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대본을 이제 주변 사람들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나 이거 왜 공연한다고 그랬나, 이거 정말 그렇게 겁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지를 알기 위해서 동네 이렇게 나가면 그 공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포카 치고, 중국은 그렇게 포카들을 많이 치고 마작을 많이 둡니다. 그런 영감님들, 할머니들을 집에 초대해서 응접실에 갖다 놓고 모셔놓고 거기서 공연하기를, 그러니까 집 안 공연이죠. 한 2달을 그렇게 공연을 하고, 동네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그 나라의 국어니까 중국어 선생님, 동네 소학교 선생님, 또 중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 매일매일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발음을 고치고, 또 연극은 꼭 이렇게
뭐 대사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몸짓도 있으니까 발음이 좀 어렵고 힘든 거는 그런 몸짓과 이런 걸로 그래서 말을 알아듣게 그렇게 연습하는 데에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요. 그랬는데 사실은 배우의 입장에서는 언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감동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 네. 또 다른 언어로 하지만 그래도 관객에게 어떤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큰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배짱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또 울어야 할 때 또 이렇게 좀 시큰해 하시고 뭐 이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언어는 달라도 예술은 하나다, 연극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연을 했었고 그거 공연했던 걸 한국말로 바꾸어서 한국에서 그래서 공연을 또 하게 됐었던 거였는데 그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우스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농담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농담은 그건 전혀 그 요소가 틀려서 다르게 적용되니까 그야말로 문화 차이가 굉장히 극심해서 그거를 이렇게 맞추는데 같은 작품을 중국말로 해봤다가 다시 한국말로 하게 되는 데에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나 저 자신으로서는 많은 배우들이 모노드라마를 합니다만은 모노드라마는 배우가 심판받기 위해서 한다. 자기 연기력을 심판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원래 있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외국어지만 그러나 한번 그 연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남의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 연극은 관객하고 바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를 덤벼들어서 그렇게 해보았던 그런 일이었었지요. 네. 예, 대한민국의 연극인들을 위한 널푸른 연극제에서 네. 선생님이 이번에 본의 아니게 또 연출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널푸른 연극제는 극단이 이렇게 그 오랫동안 연극 활동을 잘 해왔거나 혹은 나이가 65세 이제 이상. 네. 65세 이상, 70세 이상 된 이런 배우들이나 연출가들한테 이렇게 선정해 주는데 저도 뭐 해당은 되지만 아직 저는 그런 신청은 안 해봤고 저는 좀 더 있다가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친구였던 그 극단 시민극장의 대표가 극단 시민극장이 50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고 널푸른 연극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선정이 되는 날, 그 심사하는 날이 그 신청했던 제 친구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자기가 연출을 하겠다 하면서도 절 보고 예술 감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만 덜컥 덜컥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예술 감독이었던 사람이 그러면 연출을 하고 이걸 공연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이근삼 선생님의 몽땅 털어놓읍시다라고 하는 작품을 하게 됐고 이 작품은 제가 1970년도에 그때 이제 대학에서 함께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녀서 한 40여일 동안을 군부대와 각 지방 극장들을 순회하면서 전국 공연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근삼 선생님이 1960년대 중후반에 쓰셨던 작품이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다시 공연하려고 책을 펼쳐서 보니까 시대도 너무 바뀌고 화폐 단위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걸 좀 요즘 세태에 맞게 이렇게 좀 더 윤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게 됐고, 이근삼 선생님은 제 학교 때 스승님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적인 극작가이셨던 분이니까 많은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공연됐고, 저도 실제로 이근삼 선생님 작품을 한 6작품인가 7작품을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고 그랬었던 어른이셔서 이번에는 이번 공연은 몽땅 다뤄놓읍시다는 이근삼 선생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작곡하셨고 또 이 친구는 마침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요번은 그 이근삼 선생님이라는 스승님에 대한 추모와 또 친구에 대한 추모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근삼 선생님을 잘 아는 배우들과 또 제 친구 장남수 씨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 연극에 같이 참여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정종준이라고 왜 텔레비전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하고 또 윤문식 형 또 방송 많이 하시지요. 또 뭐 아마 최주봉 형도 같이 도와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같은 배우들이 이런 배우들하고 해서 이근삼 선생님 작품이 원래 표현주의라는 장르의 어떤 희곡을 쓰셨는데 그런과 이제 그런 작품 세계를 우리가 우리 형들과 뭐 이렇게 다들 모여서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로 좀 만들어 볼까. 이근삼 선생님 작품이 대체로 그렇게 코믹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런 점들을 살려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연극으로 그렇게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1970년이라는 그 특정한 연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1980년도에 5.18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휴교였을 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근삼 선생님의 그 공기총 상범역으로 그 국물이 싸웁니다. 그 작품이 이제 사실상 제가 대학에서 그 성인반에서 하게 되는 첫 번째 대학반에서 하게 되는 공연 프로그램이었고 이근삼 선생님을 알았는데 제가 서강대 메리홀에서 석사 졸업 공연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근삼 선생님이 지으신 메리홀 공연장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정진수 선생님이 계시는 성균관대학교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이근삼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나오신 거예요. 한 학기를. 그러셨군요. 파이프 담배를 태우시면서 파이프 담배를 태우시면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셔서 여학생들은 조금 힘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교의 그 김용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몇이서 이제 이근삼 선생님의 추모 제일 첫 번째 1회 추모 공연제를 다시 메리홀에서 올리게 되어서 저는 이번에 장 선생님 작고 후에 우리 주호성 선생님이 이근삼 선생님의 작품을 맡아가지고 늘 푸른 연극제라고 하는 연극제 자체가 또 가지는 의미가 오소독사인데 거기에서 이미 가신 두 분의 고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추종하시던 분들의 배우들을 규합을 해서 예술 감독이셨던 분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의 아니게 이 작품을 하게 된 데에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윤색을 조금 하셨습니까? 글쎄 국물이 싸웁니다라는 작품은 나중에 이제 민중극장은 수렵사회라는 그런 제목을 바꿔서 공연하기도 했고, 이근삼 선생님 작품은 그렇게 독특하게 인물들의 성격을 막 재미있게 그렇게 만드시지 어떤 개연성이나 무슨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도 대사 중에 어떤 그런 재미를 재미있게 연극으로 이제 블랙 코미디로 이렇게 만드신 그런 희곡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 작품은
원래 송추에 있는 별장 만복장이라고 하는 별장에서 일어난 얘기다. 이게 원래의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송추가 그렇게 뭐 별장지대도 아니고 또 사실은 1960년대쯤에는 유원지가 있고 송추는 아주 뭐 꽤 멀리 떨어진 교외고 거기엔 유원지도 있고 뭔가 송추 그러면 좀 물론 뭐 거기 농촌도 조금 있고 그랬지만 거기쯤에는 그냥 좀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송추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별장이라는 곳으로 놀러 가는 게 지금은 또 대체로 무슨 펜션이라고 그러고 콘도라고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걸 별장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다들 별장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조금 뭐 시류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연출을 하니까 요거는 신나라 펜션이라고 바꿨는데 신나라 이거 신나라가 그래서 또 아니 그 연출하는 사람 그 뭐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나 이런 재미도 있을까 싶어서 그냥 신나라 펜션이라고 바꿔서 조그만 사설 콘도 같은 콘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와 있던 그 투숙객들로 와 있던 손님들 간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코미디를 그렇게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 장소도 송추보다는 강원도쯤으로 좀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강원도 좀 어디 산골에 동네에 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또 극적 긴장감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이근삼 선생 작품에서 원작을 되도록이면 덜 건드리고 그러면서도 현대인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좀 윤색을 해서 그렇게 연극을 좀 짜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아까 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중앙대학에서 이근삼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종준 씨나 우리 저 윤문식 씨, 최주봉 씨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아주 이근삼 선생님하고 많이 가깝고 정말 그러던 스승님이셨으니까 이 작품에 더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서 훨씬 더 재미있게 그렇게 연극을 대학 때 그 연극을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상당히 선배님들 또 후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윤문식 형이 그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이 몽땅 털어놓읍시다에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을 하나 이렇게 옮기는 장면인데 죽은 배우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 옆에 괜히 윤문식 형 괜히 거기 안 지나가도 되는데 다른 형사들이 막 이렇게 들고 지나가니까 괜히 옆으로 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발을 간질러 옆구리를 간질러가지고 그런 장난을 심하게 하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런 그게 70년도였으니까 지금 40년 40년 50년이 되었네요. 50년. 아유 그게 벌써 50년이 됐네요. 50년이 되었네요. 세월이 뉴스같이 빠른 게 아니라 뉴스같이 9시 뉴스같이 빠른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자, 우리 인터뷰 시간도 이렇게 뉴스처럼 빨리 지났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마지막 멘트 한마디 듣고 많은 관객들이 지금 여기 알과핵 소극장의 부조리 부부도 또 극장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JTN 미디어 아트홀이라고 JTN. 방송통신대에서 저쪽 해와 로타리 밑쪽으로 홍익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그거는 2월 달 공연입니다. 네네, 2월쯤에 18, 19, 20일 공연. 네, 18, 19, 20일 2월 중에 그때도 여러분들 또 한번 극장 대학로 나들이를 하시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의 평안과 이 극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부조리한 부부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한마디, 뭐 우리 연말 연시를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연극이
연극이 이 많은 사랑을 받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시대를 반영하고 네,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연극이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사회가 순해지고 그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조리 부부도 이 시대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저희는 연극하면서 늘 그것부터 생각을 하죠. 이 시대에 뭐 때문에 부조리 부부를 하느냐 누가 물어보면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저희만한 나이의 사람들 혹은 뭐 중장년 이후에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부조리 부부는 충분하게 웃음과 아픔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우리가 1월 9일까지 공연을 하는데 네. 꼭 부부 동반해 오셔서 네. 이런 재미를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로에서 좋은 시간 만들고 계시고 또 2월까지 주호성의 대학로 공연 나들이는 계속됩니다. 선생님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